인도 단기 봉사활동 두 번째 날. 실제적으로 인도에서의 첫 번째 날은 인도에서의 문화, 음식, 사람들, 쉬스 NGO에서 하고 있는 일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날이었다. 인도 콜카타 공항에 자정즈음에 도착하여 2~3시간여를 달려 새벽 3시에 숙소에 도착. 밤이 늦어 인도 풍경도 안 보이고 봉고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도 정신없이 졸면서 잠만 잤던 터라 인도 풍경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5시쯤 나의 잠을 깨운 것은 귓가에 아련하게 들려오는 아잔 소리였다. 무슬림들의 아침 기도 소리로 잠이 깨는 것은 참으로 이국적인 경험이었고 나의 인도에서의 첫날 경험에 꽤 강렬한 자극과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는 창밖을 열어보니 아래와 같은 풍경을 마주하게 됐는데 이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많은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아련하고도 멋진 경치에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렇다. 그 순간 나는 인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내게 인도의 첫인상은 이렇게 안개 자욱하고 차가운 아침 공기였다. 이 아련한 느낌을 절대 잊지 못한다. 이런 풍경 사이로 나이 든 할아버지가 뜨개 모자와 목도리로 꽁꽁 동여맨 채 긴 다리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지나가는 장면. 인도 여성들이 둑바따로 머리와 상반신을 돌돌 싸매고 있는 장면은 절대 잊지 못하는 인도의 첫인상이다. 인도의 웨스트벵갈 지역이 겨울철 이렇게 아침 안개가 자욱한 것이 특징인 것 같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의 벵갈루루 근교도 겨울철 아침에 이것보다 훨씬 더 안개가 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는 일교차가 큰 인도 겨울철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정보를 찾아보니 서벵골의 겨울 아침 안개는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발생하여 이는 공기가 차가울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콜카타에 다가갈수록 인상적인 풍경이 있다면 바로 물 웅덩이가 많다는 점이었다. 위 사진은 물 웅덩이까지는 아니지만 기차를 타고 콜카타 인근 지역을 가다 보면 집집마다 집 앞에 물 웅덩이가 꼭 하나씩 있었다. 지금 또 다시 생각해보자면 일부러 웅덩이를 만든 걸까? 아니면 이 지역 특성일까? 아직도 궁금하긴 하지만 아마도 이 지역의 특성인 것 같다. 우리는 활동기간 내내 인도 아이들의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 이 풍경은 기숙사에서 내려다본 주변 풍경이다. 아이들이 기숙사 마당에 빨래를 말려놓은 듯하다. 기숙사 주변 풍경들은 대체로 이런 모습이었다. 지금 사진으로 보니 새삼 자연이 풍성한 곳이었다고 느껴진다. 기숙사 발코니, 기숙사 복도, 기숙사 창문으로 내다본 창밖 풍경이다. 한 여인이 옥상에서 곡식을 말리고 있다. 발로 곡식을 옥상 전체에 골고루 펼치고 있다. 기숙사는 창문을 닫으면 이렇게 어두워져서 한낮에도 불을 켜야 한다. 우리가 활동 기간 동안 먹은 물이다. 이때도 코카콜라에 킨레이를 마셨었음이 새삼스럽다. 도대체 킨레이는 인도에 언제부터 생긴 걸까? 검색해보니 킨레이는 2000년도부터 인도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걸 킨리로 부르곤 한다. 기숙사의 동과 동 사이 풍경. 우리가 묵었던 기숙사 전경. 아침을 먹기 전 어딘가로 향했다. 상훈이 앞으로 빅샷. 근데 애들이 너무 좀 적당한 거 아니야? 귀엽다. 차가 여기는 차선이 없죠? 네. 처음 직접 보는 인도인들. 이국적이고도 낯선 풍경이었지만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이곳이 바로 인도 현지 NGO인 쉬스. 사진 속에서도 인도의 겨울철 서늘한 공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 단원들에게 이 날씨는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로 서늘하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날씨였다. 하지만 나중에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인도의 사계절을 겪다 보면
이 인도의 겨울 날씨가 엄청나게 쌀쌀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쉬스는 보건의료 쪽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는 NGO인 만큼 이렇게 앰뷸런스도 갖추고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침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আমার একটা করতে এখানে এসেছি আমি এখানে ওরা সঙ্গে খুশিদিন থাকবো এবং আমরা কিছু কিছু করতে চাই ভয়েস একাডেমি ডিফেন্স স্কুল এবং 파라스파드라에 গিয়ে একটু সাহায্য করবো এবং আঁকা খা নাচি এটা শিখাবো ধন্যবাদ হয়নি আমার নাম তানিয়া আমার নাম তানিয়া সবাই মনে আছে ধন্যবাদ 그리고 뒤이어 아침 기도를 시작했다.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지역의 종교의식인 듯하였다. 이슬람 느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쉬스와 관련된 사람이 모인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처음 들어보는 인도의 언어, 이들의 언어로 낮게 을조리듯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 아침 의식이 참으로 이국적으로 다가왔다. 한 여성분이 이 악기를 연주하였다. 왼손으로는 아코디언처럼 연주를 하는데 아마 악기에 바람을 넣어주는 동작인 듯하다. 오른손으로는 건반을 연주하는데 이 악기의 이름은 하모늄이다. 그러나 왠지 인도식으로는 하르모니움이라고 읽어야만 할 것 같다. 아침 기도 모임을 다녀온 우리는 아침을 먹기 위해 모였다. 이건 각종 콩과 감자, 콜리플라워가 들어간 커리이다. 우리 팀원들이 가장 좋아했던 감자 요리이다. 바로 구운 짜파띠에 커리, 쌀밥, 그리고 삶은 계란과 샐러드가 주된 식사였다. 잊지 못할 쉬스에서의 식사이다. 한국식 카레집인데 뭐냐? 맛있게 생겼다. 냄새도 좀. 아, 하얀색 브로콜리도 들어있고요. 사진 찍으려면 빨리 찍으세요. 완두콩이랑. CF 찍자.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줘봐. 네 우리 같아요. 다 개짠데? 이거는 하나씩 해서 넣으세요 선생님 접시 하나만 더. 저기 손 씻는 데가 있나요? 해산 비누가 쏘시는 비누고 수세에 있는 거는 비누가 다 설거지 그게 설거지예요 이거 그럼 언제? 네, 이거 아침에 먹는 인도빵인가요? 이게 난인가? 이거를 어떻게 거랑 이거 있거든요. 먹을 만치만 불에서 덜어서 싸드 이렇게 롤처럼 말아 드셔도 되고 뜯어가지고 이렇게 싸 드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랍니다. 계란도 싸 먹어요 같이. 계란도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고. 취향에 맞게 드시면 돼요. 상당히 메뉴가 좋군요. 누가 깜짝. 손으로 먹고 있죠? 아, 맨손으로 먹으면 안 되죠, 이거? 아, 걸려버렸다. 네, 맛있게 먹고 있어요, 손으로. 후식으로는 인도 귤이 나왔다. 식사 후 인도 짜이. 우리의 식사 또는 모임 장소였던 건물 옥상. 인도의 웨스트벵갈 지역은 전반적으로 물이 많은 느낌이다.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의 아름다운 실루엣. 아마도 타마린드 나무인 듯하다. 인도 웨스트벵갈의 벵골어이다. 힌디어와 닮은 부분이 있어 배우고자 한다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은 쉬스 물리치료실이다. 단촐하지만 재활을 위한 운동기구들이 갖춰져 있다. 약을 포장하여 배분하는 장소 같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는 모습이다. 보건 건강에 대해 알리는 듯한 포스터이다. 쉬스에서 변기 만드는 곳이다. 특히 인도 시골에는 화장실이 없는 가정이 많아서 이 NGO에서 변기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급 지원하려는 것 같다. 옥상에서 인도 아이들이 우리 팀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 쉬스는 청각장애 아동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닥터 헬고라는 분이 지원을 하고 있는 듯 했다.
쉬스에서는 또한 눈병원, 즉 아이케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에는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시티 오브 조이 소설을 쓴 도미니크 라파에르가 쉬스를 후원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인도 콜카타는 시티 오브 조이, 기쁨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작가 도미니크 라파에르가 쓴 소설 제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동명의 영화 시티 오브 조이도 만들어졌다. 인도에 온 미국 의사가 한 인도인 가족과 인연이 되어 빈민촌 사람들과 함께 학교와 병원을 개설하여 기쁨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영화의 주요 내용인 것 같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도 TV 속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나도 크면 꼭 자원봉사자가 되어야지 했던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봉사활동에 관심이 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의 꿈을 스케치북에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다. 그때 나는 꿈을 한 가지만 그리기에는 너무 아쉬워 스케치북을 반으로 나눠 한쪽에는 한복을 입고 부채를 펼치고 있는 국악인의 모습을 그렸고 다른 한쪽에는 활동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그렸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나는 이후 피아노 전공을 하여 예고 음대를 나왔고 음대 졸업 후에는 캄보디아에서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나에게는 노트에 적은 꿈들을 나중에 다시 살펴보면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이루고 싶은 열망들을 적는 행위 자체가 무의식 속에서도 그 꿈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가? 인도 캘커타. 당시에는 인도 콜카타를 캘커타로 불렀다. 이 인도 캘커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한 영상들이 자주 나왔었던 듯하다. 극빈층들을 돌보고 있는 마더 테레사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나는 더더욱 이후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로서의 꿈을 당시에는 막연한 마음으로 키우게 되었는데 이런 나를 보고 엄마가 그 당시 한 말씀 해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네가 커서 돈을 많이 벌어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란다. 자원봉사자를 직업으로 삼지 말고 네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 그 경제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훨씬 좋겠다. 이 말은 아직도 나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깊이 느껴지는 것이 당시 엄마가 참 현명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엄마의 이 생각이 상당히 인상 깊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와 인도와의 첫 인연을 기록해보다가 대학생 이전, 인도와의 더 깊은 인연이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이 새삼 생각이 나서 마더 테레사에 대한 기록도 해본다. 마더 테레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수녀라는 신분 때문에 봉사의 사명을 갖게 된 것일까? 아니면 남들을 돕는 데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일까? 사회, 미디어들은 그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일부러 그 내용들을 찾아보진 않는다. 어렸을 적 내 마음에 가졌던 순수한 영감, 마더 테레사를 보며 나도 저렇게 극빈층들을 돕고 싶다는 내 마음의 순수를 계속 간직하고 싶다. 시티 오브 조이 소설과 영화, 또 마더 테레사 수녀의 영향으로 인도에서는 빈민들을 위한 구제 및 자립재활 활동들이 당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미래 도시가 시티 오브 조이가 될 수 있을까? 나라와 인종은 자기가 정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시작부터 대륙, 기후, 인종, 배경을 달리해서 살아가는 지구인들이라니. 하지만 나는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인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른다 는 말이 그렇게 꼴불견일 수가 없었다. 내가 정말 행운이라고 느끼는 점은 우리 팀원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현실에 약간 타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약간은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나는 특히 20대 때에는 나는 다행이고 너는 불행하다는 저 사고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타인의 불행을 발판 삼아 나를 위로 삼는 행위라면 과연 이 단기 봉사활동은 진정으로 빈민들을 돕는 활동이라기보다
봉사를 가장하여 나를 위안 삼는 한낱 여행 상품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사실이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싫었다. 차라리 각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의 자립을 돕고 일으켜 세워주며 좀 더 힘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논리가 더 건강하고 발전적이라고 느껴졌다.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현지인 분들. 인도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데 인도 가정에서는 보통 여성들이 요리를 한다. 그래도 가정에서 인도 남성들이 요리를 돕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건 인도 경제적 계층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의 서민 가정들에서는 이런 모습이다. 네, 이게 달? 이거는 생채소고요. 이거 치킨이네요. 탄두리 치킨이요. 네,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와. 야, 여름에 더워서 없을까? 동영상 찍어? 어. 선생님, 장 선생님, 남학생은 어디 있는 거예요? বাইরন্দে করে লম্বা মাতারকে জয়নালের ওই পাগল কলি গাজীপুরি দে করন্দে তোর বাড়ি বাংলাদেশে আমার বাড়ি গাজীপুরি তুই না আমার দেখা করে চলে গেলি রে করন্দে করে লম্বা মাতারকে জয়নালের ওই পাগল কলি গাজীপুরি দে 의뢰 이 지역에는 쉬스라는 기관으로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많이 드나들어서 그런지 인도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경계나 거부감을 보이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이곳은 우리가 활동할 걸스 아카데미 전경이다. 여자아이들의 교육기관이다. 여성들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라 이 부분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하다. 무슬림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교육 부분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두어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푸자이 같은 어린이들이 목숨 걸고 여성의 인권 및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말랄라 유사푸자이 1997년생으로 현재 나이는 27세이다. 탈레반 점령하에 파키스탄에서 아동과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치다가 15세의 나이에 총격 피습을 당한 말랄라 유사푸자이. 총격 사건으로부터 2년 후 17세의 최연소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말랄라 유사푸자이. 이 지역에 이렇게 여자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은 상당히 개방되어 있거나 반대로 아주 가난한 빈민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슬림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형제 의식이 뚜렷하여 서로 돕고 돕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힌두교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다. 이곳은 우리가 활동 내내 자주 건너던 다리이다. 바닥이 나무 판넬로 되어 있어 릭샤나 바이크, 차들이 건널 때면 덜컹덜컹 소리가 난다. 콜카타 인근 지역에는 이렇게 물이 참 많다. 그래서인지 모기도 많아 말라리아 환자들도 정말 많았다. 물은 호수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게 작은데 웅덩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고, 아무튼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서 사람들은 목욕도 하고 빨래도 했다. 물가 주변의 마을 풍경이다. 포즈 취하는데, 포즈? 갈게요. 네. 사진을 찍는데 뒤처지게 하지 마세요. 네. 오빠 카메라 여기서? 사진과 윤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자 케빈 카터를 퓰리처 상으로 이끈 독수리와 소녀 사진이다. 수단에 도착한 케빈 카터는 썩은 고기인지 확인해 보려는 어린이를 바라보는 독수리를 발견했고, 독수리를 쫓기 전에 카메라 셔터를 먼저 누르는 선택을 한다. 그는 몇 방의 사진을 찍고 난 후 곧 독수리를 쫓아냈다. 이 사진은 곧 아프리카의 고통을 상징하는 전 세계적 아이콘이 되었고, 케빈 카터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리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후에는 일부에서 사진을 먼저 찍기보다 소녀를 먼저 도왔어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케빈 카터는 퓰리처상 수상 3개월 후 33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케빈 카터의 퓰리처상 수상과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사진의 윤리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한 사건이었다. 이는 기록과 개입 사이에서 사진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적 고민 또한 필수적이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늘 자문해야 한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빠니뿌리 상인인가 싶은데 나는 이걸 푸츠카라고 기록해 두었다. 푸츠카는 일종의 방글라데시식의 빠니뿌리인 것 같다. 아마 이 웨스트벵갈 지역이 방글라데시와 가까워서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도 푸츠카라고 부르고 방글라데시에서도 푸츠카라고 불린다. 인도의 웨스트벵갈과 방글라데시 모두 벵골어를 사용한다. 푸츠카 상인.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 마을 사람들과 서로 눈인사 중이다. 마을 모습들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인도의 대중교통 수단인 오토릭샤. 집집마다 빨래를 참 많이 널어 놓았다. 인도 가정은 가족 구성원 수가 많다. 그리고 3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흔하다. 이곳은 이발소. 이곳은 결혼식을 하는 집이라고 했다. 인도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결혼행사 업체가 와서 이렇게 천막을 설치해주는 듯하다. 결혼식 등의 행사에서는 이렇게 바나나 잎 등으로 만든 친환경 접시를 많이 사용한다. 네, 이건 재활용되는 거, 이빨이로 만든 거니까 다 썼고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같은 빨간 거 재계하게 얘기한 거 힌두 결혼하신 거예요. 어떻게 안 나왔어? 소똥으로 벽을 바른 곳. 아마 집의 우물이나 화장실인 듯하다. 아궁이 비슷하게
그거 사진 찍어준 거지. 저렇게 해서 이거 소똥으로 붙여서 말려서 이거 연료를 쓰는 거예요. 이곳이 쉬스에서 운영하는 허브 정원이다. 약초로 쓰이는 다양한 허브들을 재배 중이다. 감석 없애주는 거고 이거는 피를 맑게 해주는 거. 이거는 피 났을 때 피 멈추게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은 피 멈추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알로에. 알로에베라. 저희 나라에 알로에라고 부르죠. 알로에. 이게 다 약품 그 아까 약공장 허블 거기로 가는 거. সেটা থাকবে it is in চানাচুর 이건 손톱에 칠하면 봉숭아 물처럼 물이 드는 열매이다. 이것은 어디에선가 본 펌프식 우물이었는데 너무 낡아서 이 물을 써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 인도 시장에 와봤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도 시장. 나는 인도 시장이 정말 좋다. 조심해 조심해. (2008년) 당시 사용되고 있던 100루피, 500루피, 1000루피. 2016년 화폐 개혁으로 현재는 이 지폐 모습으로 훨씬 더 컬러풀하게 바뀌었고 1000루피, 2000루피짜리 고액권은 사라졌다. 그리고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캠페인으로 화폐 거래보다 페이티엠, 폼페 등의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인도이다. 아, 나는 인도가 왜 좋을까? 이 북적북적함 속에서 뭔가 모를 편안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단지 풍경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먼지 냄새까지도 정겹게 느껴지고 참 좋았다. 추리다를 맞추러 옷가게에 왔다. 이런 식으로 네, 다른 아비골지 원채티. 에따 액쇼, 원채티, 에따 끼.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제 거요. 선생님 경영학과 잘 들어갔어요. 네, 140 주세요, 140. 네. 이것이 내가 고른 추리다. 나는 붉은색 옷이 잘 어울린다. 난 이거 나는 인도 시장 풍경 중에서도 이 저녁 무렵의 시장 풍경이 참 좋다. 날이 서늘해지면서 또는 퇴근한 사람들이 저녁거리를 구하거나 간식을 먹기 위해 이 시간에 시장이 많이 활발해진다. 인도 디저트들, 스윗이라고 불리는 디저트들을 파는 가게에 들어왔다. 인도 간식 미스티와 사모사도 맛봤다. 웨스트벵갈 지역에서는 사모라를 싱가라라고 부르는 것 같다.
저녁으로 먹은 무슨 커리 또는 간식인데 이 역시 즐겁게 먹었던 듯하다. 이제 다 먹어. 인도 사람들은 사진을 찍히면 자신의 영혼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에 인도 사람들 사진을 찍을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만난 인도인들은 사진 찍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